자, 마지막으로 슈퍼개미 1세대죠. 투자의 그루이자 주식투자 교과서의 박성드 씨의 저자에 나왔던 그 내용의 어구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한 주식 투자의 방식은 한마디로 가치 투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차트, 분봉, 투자 트렌드 등은 다 무시했다. 그런 복잡한 주식 거래는 모두 가치 투자와는 무관한 것이고 지엽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이고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흔히 1만원짜리 주식이 7,000원이 되면 차트가 무너졌다고 팔라고 한다. 물론 팔아야 하는 주식도 있다. 그러나 내재 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잘 파악했다면 단지 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내다 파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마치 1억 원짜리 아파트가 7천만 원이 되었으니 당장 팔아서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과 비슷해 보인다. 기업을 바라보는 눈과 경제를 보는 눈이 훈련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기다릴 줄을 알고 고통을 견딜 줄 아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제 보니 내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식과 같다. 실제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뛰어나지만 여러 가지 외부 악재로 저평가당한 주식과 다름없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운명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했다. 정말 길고 긴 전쟁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고 마침내 성공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2006년 초겨울 박성득. 주주분들 힘드시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유자금과 장기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빠졌어요. 나스닥이 1.4%, 다우가 0.3%, S&P가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반등에 나올 시점,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변동성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가 우려와 함께. 자, 지금부터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체킹을 하자고요. 자, 다우가 나스닥이 주봉인데요. 16,212포인트부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약 25%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하락이 많이 나왔다. 그죠? 그동안에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또한 상당히 하락이 많이 나왔다.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 자, 그리고 달러가 10년 내 최고점 부근에 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슈팅이 나왔죠? 여기도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하락도 나옵니다. 지금 달러가 거의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얘가 약세로 변하게 되면 전 세계 금융과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과 훈풍이 불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공포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다.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시장 금리의 대표 기준이죠. 미국채 10년. 얘 또한 슈팅이 나왔다.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슈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정화도 시기가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은 미 국채가 급격하게 뛰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 얘가 안정화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시장에 기술적 반등과 훈풍이 불어오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또한 지금 많이 빠져 있다. 나스닥과 현재 비슷한 그림이죠. 얘 또한 많이 빠졌다. 전 세계 자산시장이 현재 흔들거리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연중과 우크라이나와 중국 상하이 봉쇄령과 팬데믹과 물가와 여러 기준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보여드렸던 국채금리와 달러 가격과 그리고 나스닥, 결국 연준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변화, 6월 FOMC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체킹하고 모니터링 드리면서 확인드리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번역을 조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리더웨이는 보건복지부와 고든글로벌 바이오메디컬 1,700만 도수의 신속 스크리닝
시약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 자본금이 200만 위안에 불과하고 관련 정부 입찰 경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급하게 1,700만 도수의 신속 선별 시약을 구매했다. 선별 시약 조달은 이 회사에 인계된다. 자,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중앙전염병본부는 대만에 얼마나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 심지어 전 세계에 거점을 둔 기업이 신속 선별 시약을 수입하지 못할까요? 시약. 대만에서 지금 진단키트를 못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을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셀트리온에서 수입한 어떤 회사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딜레이가 되고 가격적인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1,700만 도수의 신속 스크리닝 시약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 자본금이 200만 위안에 불과하고 관련 정부 입찰 경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셀트리온과 언급되고 있어요. 자, 보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자가 진단 키트가 한국의 셀트리온 제약에서 개발 제조했다는 점이다. 대만에는 셀트리온 대만이 있다. 셀트리온 제약의 만성약물 대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안콰오 어떤 그룹이 대만에도 셀트리온이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구매를 못하고 왜 고든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을 통해서 협상해야만 합니까? 빠른 스크린의 시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낵바 왜 대리점을 찾아야 합니까?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든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이 한국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긴급사용 승인에서 승인한 한국 셀트리온을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번역이라서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사와서 미국의 어떤 유통업체를 통해서 사와가지고 그걸 갖고 온다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보니까요, 3일 전에 업데이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의 1일 코로나 확진자 누적 환자를 봤더니요, 3만 6천 명.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언론을 봤더니 대만 올해 한국 따라잡나 3년 빨라진 경제 추월 시기에 방역도 전투, 국방부 방역 한라인 수백 명 투입, 대만 코로나 내주 확진자 10만 명대 공포 엄습. 자, 그래서 지금 대만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점차 하향 안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출 통제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통제가 풀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전 세계가 엔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이 대만에 대한 진단키트 소식은요, 셀동행 홈페이지에 자하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싱크풀의 끝을 본다님께서도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엔데믹이 좀 나오면서 우리 수출 통제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충분히 엔데믹이 선언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참고 자료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수급 창구입니다. 2022년도 4월 1일부터 2022년도 5월 7일까지. 자, 보게 되면은요. 1위부터 5위, 6위, 골드만,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린리치, CT 하나. 계속해서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다. 그쵸? 그럼 순매도는 누구냐? 키움, 미래에셋, KB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 한국투자. 자, 이 물량이 일로 넘어오고 있다. 공매도 몸통 창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합병 소식이 언제쯤 들려올지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추세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의 상승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합병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수급은 들어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2017년도 코스피 상장 이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기업 가치가 폭발을 했죠. 그쵸? 그러나 이 2018년도, 19년도에 연속적인 상승, 실적의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전고점을 뚫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전과 실적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이 나왔어야 된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의 폭발적인 상승과 레키노라의 개발 모멘텀이 붙어서 상승이 나왔다. 즉, 쇼커버가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이때도 쇼커버가 나왔겠죠. 당연히. 그럼 지금 뭐죠? 합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이 또한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